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입니다. 네,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요즘 제 본업 원래 하는 일이 또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대한 기업 비즈니스 컨설팅 쪽이랑 기업 투자 쪽 그런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좀 많이 바빠요. 좀 일이 좀 갑자기 많이 좀 쌓여갖고 많이 바쁜 상태라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주식 쪽을 조금 깊게 요즘 보고 있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고 있지 못하고 이제 본업을 하면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바쁘지만 그래도 또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니까 틈틈이 네, 분석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네, 아쉬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좀 먼저 좀 사과의 말씀 좀 드립니다. 어, 오늘 참 장이 안 좋았어요. 장이 참 안 좋고, 안 좋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좀 괜찮은 상태로 이렇게 가다가, 제가 오전에 이제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조금씩 반등을 좀 노려보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안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확 떨어져 내려갔어요. 확 밀려 내려갔는데, 3140을 깨는 바람에 완전히 확 밀렸죠. 거의 뭐 흘러내려 버리는, 3140이 깨지면서 3130마저도 쉽게 내려갔고, 그러면서 결국은 3100까지 내주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먼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구독자 분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날 저는 이제 뭘 매수했는지 좀 물어보셨는데, 사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뭐 매수 전략을 쓰진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현금 유지 전략을 썼고, 사실 저는 이제 그동안 현금 쪽에서 달러 쪽을 좀 많이 외환이죠. 주식은 아니어서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달러를 좀 많이 좀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쪽을 하고 있다가 이제 좀 다시 이제는 달러를 다른 쪽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뭐 다들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예상치가 달러가 지금 1170 몇 원이잖아요. 그쵸? 지금 기억이 자세히 안 나는데 1190원대까지 그 119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매도를 하느냐.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좀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물론 이제 달러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오를 수 있고 테이퍼링 되고 이러면서 조금 더 뭐 오를 소지도 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좀 다른 쪽 투자하는 쪽이 더 이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미 달러 쪽도 좀 이익이 난 상태라 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네, 그러면 또 저 수익이 있는 종목들 조금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뭐 현대바이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좀 좋은 모습 보였죠. 네, 보였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켜봤던 종목들이 오늘 장 전체적으로 빠지면서 그 종목들도 많이 빠졌어요. 제가 보니까 평균 3%, 그러니까 좀 적게 빠진 애들은 2점 몇 퍼센트, 거기서 좀 많게는 5% 가까이까지 빠지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평균 뭐 3에서 5% 정도 오늘 대형 종목들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10시 30분이 지나가고 40분, 50분, 거의 한 10시 50분쯤 되면서 특히 외국계 전반적인 바스켓 거래가 좀 벌어졌어요. 네, 바스켓 거래라는 게 통에다가 종목들 다 담아놓고 한 번에 이렇게 거래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걸 바스켓 거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종목들, 각 섹터별 이제 대장주부터 해서 여러 종목들을 쭉 담아놓은 하나의 그 그룹이라 보시면 돼요. 그걸 전반적으로 매도를 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10시 40분이 지나면서 1400, 3140이 깨지고 쭉 밀려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좀 되게 안타깝긴 했는데요. 전 그 상황을 보면 제가 오늘 사실 또 되게 기가 막힌 것도 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아셨으면 해서 더더욱 이제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밤에. 자, 보시면 10시 50분 되면서 완전히 지금 네, 깨졌어요. 5분 봉이거든요. 45분까지는 그래도 조금 3140까지는 지켰는데 10시 50분에 완전히 깨져서 흘러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뭐 모습 자체는 좋았거든요. 개인들 매수했고 외인들 매도가 줄어들었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외인들의 매도 총량은 아침에 예상한 정도 그 범위 내에 있어요. 네. 베스트 케이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이상적인 그 상황까지는 아닌데도 그리고 예상치까지는 간 상태였고, 어, 베스트 케이스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걸로도 갈 수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장이 갑자기 돼버리니까 외인들 매도는 예상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상적 상태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뭐 예상치 않은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정상 범위였고 오늘 옆으로 이렇게 좀 꺾어지다가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자, 일단 되게 기가 막힌 것부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뉴스 핌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이게 참 아마 기관하고 얘기해서 기사를 낸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제목을 보고 제가 좀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외국인 매도 공세 코스피 3100선 깨졌다. 네.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해요. 이어져 온 외국인 매도 속에 기관까지 팔자로 나서면서 낙폭을 키웠다. 뭐 이상한 거 아직 못 느끼시죠? 네. 자, 오늘 뭐 어쨌든 뉴스에서 앞을 다퉈서 얘기하는 거는 테이퍼링, 뭐 잭슨홀 그 미팅 때, 이 연준이 잭슨홀 때 이제는 테이퍼링 시나리오 얘기를 할 것 같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는 이미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선 반영도 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거 발표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무너질 정도는 아니거든요. 미 증시를 한번 보세요. 미 증시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었나요? 물론 어느 정도 지금 조정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거의 뭐 코스피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완전히 폭포처럼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한국 증시만 유독 이런 식으로 갔죠. 네. 물론 이제 뭐 신흥국 때보다는 이제 미국의 달러가 이제 가치가 오르니까 미국으로 투심이 옮겨간다. 그래서 외인들 매도가 나왔다. 물론 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뒷 배경에는 기관이 지금 존재해요. 한국 기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한국 그 기관이 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좀 제가 오늘 낱낱이 좀 까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기관에서는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정말 기가 막히는 게 기관은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발표하는 사람은 뭐 대부분 연구원이죠. 트레이더들은 이런데 안 나오죠. 다 연구원들이 얘기하는데 제3자 화법을 해요. 마치 오늘 뭐 자기들의 일도 기관인데 여기 다 기관이거든요. 이런 데들 기관이잖아요. 네. 다 기관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다 얘기가 제3자 화법으로 자기들은 뭐 남인 것처럼 오늘 기관 매도에는 관련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딱 얘기를 하면서 다 외국인한테 프레임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오늘 하락은 외국인 때문이야. 네. 외국인이 3200 이거를 67억 원을 팔아치면서 지수에 부담 줬다. 이런 얘기 딱 써버리죠. 화두에 뭐 느끼세요? 오늘 외인들 땐 빠졌네. 네? 외인들 빠졌는데 기관이 지켜주다가 오늘도 팔았네. 이렇게 느껴지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게 전반적인 상황인데 프로그램 매매예요. 여기 프로그램 매매고 전반적인 그 지수의 상황입니다. 자, 오전장 제가 오전장에 대한 거를 자료 화면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이제 오전에 방송한 거랑 그 영상 안에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같은 비디오 내용인데, 자, 보시면 아침에 제가 이제 방송할 때 10시 35분, 네, 10시 35분이에요. 자, 보시면 10시 35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뭐 기간을 뭐 헐뜯고 이런 걸 뭐 하자는 건다기보다 오늘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증시 상황이 뭔지, 대형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인지 아셔야 되니까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때가 언제였죠? 10시 50분이에요. 근데 저기 시 35분이잖아요. 5분 봉이거든요. 그쵸? 자, 10시 35분. 그쵸? 이때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자, 10시 35분이에요. 10시 35분. 이때 한번 보세요. 외인들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해서 매도 뺀 건데 순매수 규모가 800억밖에 안 돼요. 그동안 그렇게 팔아치웠던 많이 이제 매도를 했던 외인들인데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금융 투자 보세요. 아침부터 매도가 많았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외인들은 이 정도면요 매도량 많이 줄였어요. 아침에 보면 매도량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개인들 순매수가 있었고 외인들은 그동안 이제 어느 정도 판 거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제가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까지 내린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10시 네,
보시면 이제 오전자 이제 게시하고 나서 또 보시면 좀 옆으로 가야 되는데, 자 오늘 여기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장이 게시돼서 회복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있었어요. 계속 제가 방송한 이때까지 계속 회복을 위한 시도를 많이 했고, 개인 매수세가 들어와 있었고, 외인들은 매도를 줄인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기간은 올라가는 것마다 계속 막은 거예요. 막으면서 여기다가 계속 매도 공세를 합니다. 네, 기간이 여기서 지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옆으로 가면서 반등할 수 있는 이 구간에서 보시면 여기 머리가 여기 있잖아요. 다시 반등해서 라운드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기간은 계속 매도 공세를 합니다. 못 올라가게 하는 거죠. 네. 외인들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여기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어느 정도는 조금 반등해도 되겠다 관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간이 계속 찍어 누르니까 어떡하죠? 이때 외인들이 바로 돌변합니다. 어떻게? 매도로 돌변해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또 치우겠습니다. 네. 이게 왜 미래에셋 기간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내리면요 쭉 가다가 그 시점으로 가야 되는데, 보시면 보세요. 시간 보세요. 내려가 갑자기 리프레시가 되면서 막아요. 내려가는 걸. 그죠? 자동으로 막아요. 그래서 과거 걸 못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 거, 또 제가 또 누굽니까? 다른 증권사들을 찾아서 근데 미래에셋 저것들이 지들이 못 보게 한다고 제가 또 못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볼 사람이 아니고. 자, 이거는 키움이에요. 키움에 보니까 데이터가 나와요. 오늘 거. 자, 외인들이 많이 사용 비차익이에요. 비차익을 통해서 외인들의 거래 포지션을 볼 수가 있는데, 자 35분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쯤 이제 거의 이제 35분 정도 이렇게 돼 가는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순매수 뭐 매도긴 해요. 비차익이 매도긴 하지만 이 정도 규모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근데 반등이 나오고 이럴 때 계속 기관들이 찍어 누르는 거예요. 계속 매도 공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외인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비차익 쪽도 보시면은 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보시면 한 이 정도 규모. 네. 이게 100만원 단위예요. 그러니까 한 800억 정도 되는 거죠. 그쵸? 8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에서 계속 어느 정도 이 정도 780억, 790억 이 선에서 머물러 있던 게 이제 800억이 확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면 올라갈까 하고 보는 자리에 오늘 외인들은 개인들이 이제 반등을 시도할 때 도와준다기보다는 관망이었어요. 완전히 매도로 공세하기보다는 또 관망이었는데, 개인들이 그 반등을 이제 노릴 때마다 기간이 찍어 누르기 시작하니까 아 오늘은 그냥 하락하기 좋은 날이다 하고 매도 공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여기 데이터 보시면요 900억까지 늘렸다가 보시면 또 다시 줄어요. 그쵸? 줄었는데 기간이 어쨌든 계속 매도 공세가 나오니까 에라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10시 50분이었죠 아까 그 3140선 깨지는 거,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매도로 돌아섭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네. 자, 얘는 여기서까지 놓고 끌게요.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외인들 어제는 보세요. 프로그램에서 순매수 했어요. 외인들. 네. 추세가 어쨌든 거의 바닥쯤 왔다 본 거예요. 근데 오늘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기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반등해야 되는 시점에서 외인들이 반등보다는 하락으로 가는 트리거링을 기관이 다 날린 겁니다. 네, 아침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기관들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된 거거든요. 자, 보시면요. 제가 아침에 이 말씀 드렸어요. 이제 오늘 건데, 오늘 이렇게 끝났는데, 자, 요 외인들의 매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매도가 이날 방송할 때는 4조보다 아래 떨어지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할 때도 뭐 이거보다만 줄어들면 좋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3조 아래로 떨어져 주면 더 좋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네. 아침 올린 영상 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또 어쨌든 이상적인 상황 2조, 3조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보다 떨어졌잖아요. 외인들 매도세가 줄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말씀 하시는 분 계시겠죠? 거래량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거래량 보세요. 어제보다 늘어났습니다. 그죠? 어제보다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외인들의 매도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락은요 외인이 원인이 아니에요. 금융투자 보세요. 기관이 아예 그냥 작정하고
내려가게 만든 겁니다. 자, 이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이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제가 뭐라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표현이 비하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기관들, 대형 투자자들 대비 말씀드린 겁니다. 그 큰 회사들 대비 작은 규모가 되게 이제 작잖아요.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주문 내고 팔고가 가능해요. 근데 큰 기관들은 비용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요. 다 일일이 트레이더가 그때그때 상황 보면서 지금 뭐 5일선이네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올라타네 지금 사고 요거 되니까 지금 팔고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그렇기 때문에 뭐죠? 코딩을 해요. 어느 정도 코딩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을 해요.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조건이나 이런 트리거링들 이게 복잡하긴 합니다. 그 조건식들이 그런 게 마주 떨어지면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게 해라 이런 걸 하는데 그 잘 알아요. 왜냐면 지금 이 장세 자체가 테이퍼링도 그렇고 코로나 그 델타 바이러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그런 제재들 그런 것도 그렇고 위로 가기는 좀 답답해요. 당장 위로 올라가긴 답답한 상태예요. 천정이 막혀 있으면 수익을 내는 기관 입장에서는 한번 입장을 바꿔보세요. 이 자리에 계속 있는데 올라가는 건 좀 버거워요. 상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버거워요. 뭐 갈 수 있다 쳐도 되게 확률이 낮아요. 그러면 기관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해봐야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럼 뭐죠? 어차피 고객 돈이잖아요. 고객 돈이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자산이 크니까 일부 자산을 활용을 해서 외국인들의 상황을 보면서 같이 지수가 하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본인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매수를 해서 박스권 매매로 해도 수익 내기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 처절하게 눌러 내려갈수록 개인들이 힘들어요.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힘들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요. 개인들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하면 되게 힘들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힘든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어차피 이제 고객 돈이고 네. 그리고 트레이더들 입장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반등폭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매매하기도 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반등 신호가 나올 때 제대로 반등이 안 되고 힘이 붙이기 시작한다? 외인들 같은 경우 여기서는 매도 공세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이제 아마 알 거라고요. 그러니까 외인들의 매도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방해를 하면서 트리거링을 거는 거죠. 그러다가 매도가 나오니까 같이 이제 좀 동반 매도를 하고 자, 껐네요. 프로그램 추이를 보시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차트를 살짝 치우고 프로그램 살짝만 볼게요. 자, 이게 장 종료예요. 3시 반. 네. 뭐 느끼시는 거 있으신가요? 비차익 쪽도 그렇고 보시면요. 네. 숫자가 줄죠. 이게 뭐죠? 이 이후에 보시면요. 이 장 종료가 여기쯤이에요. 여기인데 지금 매수 규모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매수 규모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순매수가 줄었잖아요. 이때 비해서. 그쵸? 여기 보시면 이때에 비해서 좀 더 줄었고, 네. 그리고 여기 차익 거래에서도 보시면요. 이때가 이제 장 종료인데 그 이후에 늘었어요. 매도 많이 안 거의 뭐 고정이죠. 근데 매수는 늘었어요. 여기도 보면 매수가 늘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요. 기관들의 작품이라 보시면 돼요. 결국 개인들이 이제 이런 데서 당하는 겁니다. 기관들의 작품이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 제가 아까 기가 막히다는 게 아까 그 뉴스 있잖아요. 보면은 마치 외인들 때문에 오늘 빠졌고 외인들이 매도가 심하니까 기관들이 동참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왜냐면 자기들이 욕먹기 싫으니까요. 괜히 이상하게 화살 들어오면은 혹시라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게 의도적으로 했다 그랬다가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 또 조사받으면 안 되니까 아예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하는 거죠. 외국계가 팔아서 자기들도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지금 설명드린 거죠. 실상은 오늘 모든 거는 이제 기관들 작품이에요. 네, 기관들이 만든 작품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불안하신 게 아마 그런 거실 텐데, 자꾸 이제 계속 떨어질 거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특히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이제 기관의 포지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얘들이 전략을 짜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만 건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 규모 줄었어요. 지금 줄고 있어요. 아직은 많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매도까지 감안한다 그래도 한 2조 5천억 정도 안팎이 이 정도 부분에 있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 정도 데이터가 정상이고 아직은 많아요. 많은 상태예요. 근데 보시면 금투 오늘 많이 매도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관점은 외인 매도가 계속 주는 이제 현재 자리가 이제 과도하게 떨어지고 외인들 입장에서도 좋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오늘 보면은 바스켓 거래에 일어난 대형주들 한번 쭉 보시면요, 공매도량이 상당히 늘어난 종목들도 많아요. 네, 많은데 공매도가 일단 발생했기 때문에 당장 올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이제 보셨을 때 또다시 이 매도량이 줄어들고, 순매수 아닙니다. 매도입니다. 매도가 줄고 이상적으로 이게 3조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서서히 이제 반등세가 나올 거예요.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잭슨홀에서 발표한 테이퍼링에 대한 거는 거기 우려가 과도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게 몰랐던 게 아니에요. 갑자기 눈 감고 있는데 툭 터진 게 아니라 예상이 됐던 거고 그 상황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투심이 조금 가라앉겠죠. 근데 그걸 이미 선반영을 많이 해왔던 상태고,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제가 이제 달러도 이제는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달러를 판매하고 다른 쪽으로 바꾸는 이유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외인들이 조금씩 귀환할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금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뭐 양아치 짓 많이 하잖아요. 개인 방송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네. 아, 이거 이런 말도 하면 안 되나요? 네. 양님 하셔잖아요. 양님. 네. 양님 하시는 거라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제가 아까 그 기사 보고 좀 너무 기가 막히긴 했어요. 외국은 물론 이제 제가 전에도 이제 많이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공매도 전문 기관도 있고 투자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네, 공매도 같은 경우도 좋은 전략이라고 미국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하락할 때도 하락의 이유를 찾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제 본인들이 떳떳해요. 네, 판매에 대해서 떳떳해요. 나는 이런 전략 때문에 매도를 했다, 또는 이런 전략으로 공매도를 했다. 떳떳해요. 우리나라 기관은요, 지들이 욕먹기 싫어갖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치사한 짓을 해요. 오늘 자기들이 이제 하락을 이끌었으면 떳떳하게 우리는 차익 실현을 했다, 또는 불안심일 때 우리는 공매도 전략을 썼다 이러면 되는데, 무슨 기사까지도 외인들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거 주도를 본인들이 해놓고서 이러는 거 보면은 좀 기가 막히긴 해요. 네. 중요한 포인트. 또 기타 법인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기타 법인이라는 거는 금융업에 등록되지 않은 건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타 법인에서 나오는 거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현상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기간 매도량도 좀 많이 줄어드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볼 때도 그렇고, 내일 이제 봤을 때 여전히 매도가 계속 줄고 있고, 가장 좋은 거는 3주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내일은 코스피도 결국 3100포인트를 갖다가 회복을 시키면서 3100에서 3200, 이제 밴드가 좀 커요. 3100에서 3200 밴드 안으로 이제 거기에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요, 사실 3100에 3200인데 3140을 갖다가 회복하는 게 원래 정확하게 3137입니다. 전에도 이제 많이 걸렸던 그 가격대이기 때문에. 근데 3140을 회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제 그런 걸 바라보시면 가는데, 상황을 볼 때는 내일은 이제 이 지수가 조금 내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인가요? 네, 오늘 금요일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금요일날 좀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외인들이 조금 많지는 않아도 조금 이제 순매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순매도 규모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보면은 외인들의 매도 전략이라기보다 그동안은 여기는 솔직히 외인들이 공매도를 포함한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달러로 전환하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 시장 투자를 위한 전체적인 밸런싱,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움직이는 리밸런싱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외인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면, 오늘의 모습은, 어제와 오늘의 비교했을 때 오늘의 모습은 외인들이 원하기보다는 외인들의 프로그램된 매도, 그리고 외인들의 어떤 전략적 매도, 전술적 매도물들 나올 수 있도록 기관이
작업을 한 그런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 지금 댓글 보면 고민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좋은 종목들, 실적 좋은 기대주 종목들은 어차피 발바닥에서 사는 건 못합니다. 무릎에서 사서 발바닥으로 갔다가 올라가는데, 사람도 이제 뭐 다리가 롱다리이신 분도 있잖아요. 롱다리이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숏다리이신 분도 계시는데, 숏다리면 좋죠. 주식에서는 무릎에 사서 살짝 빠졌다 올라가면 되는데, 이번에 좀 롱다리 아저씨 좀 만난 것 같다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8월달 지금 기관에서 계속 지금 경고하는 건 8월은 조정장세다 자꾸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 빠져야 본인들 입장에서도 천정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단단할 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요, 빼야 어느 정도 폭에서 자기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이라는 거는 출렁출렁 거려야 수익을 내지, 가만히 어디 가서 이렇게 있으면 수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니까 빠졌는데, 차라리 이번에 이런 케이스는 마음은 되게 힘드시겠지만 외인과 또 오늘 기간에 이런 걸로 지지부지 흔들러내리는 것보다는 화끈하게 한번 확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게 더 많이 빠져요. 흘러내리는 것도 더 많이 흘러내리고. 근데 차라리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보이는데, 일단은 내일 여기서는 어쨌든 그래프를 꺾어주고 3100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그런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요. 네. 여러 가지 그 상황상, 정황상 약간의 기간의 어떤 그 작전이란 말은 좀 되게 좀 조심스럽고, 기간의 전략, 네, 그런 형태로 나왔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런저런 그 조언도 그렇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큰 그림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종목, 그리고 반도체 장비 종목,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마이크로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 자체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약간 투심이 가라앉은 상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은 좀 하반기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솔직히 하반기까지는 좀 괴로울 수 있는데, 대신 하반기까지 좀 어렵게 가다가 내년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모리 가격 문제를 논란 이슈보다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삼성은 돈이 워낙 많아요. 돈이 많고, 돈 좀 덜 벌어도 워낙 잘 되는 기업이에요. 물론 주가는 그 돈만 많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 올라가지만, 어쨌든 뭐 좋은 뭐 흐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시카우도 갖고 있고 현금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은 뭘 기대하는 거냐면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뭐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삼성은 그런 현금적인 부분, 이게 아니라요, 상징적인 부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는 M&A를 하거나 뭔가 미래 사업에 대해서 신규 투자를 하거나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의 어쨌든 파운드리 쪽도 그렇고 공장 증설, 파운드리 공장 증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세대 전략이 나올 거예요. 이혜정 부회장이 어쨌든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미뤄왔던 것도 이제 처리할 텐데, 거기서 M&A나 신규 투자 그런 게 나오면 그때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런 데들이 흔들리니까, 특히 삼성전자가 흔들리니까, 그 반도체 이런 전자 쪽이 흔들리니까 LG전자 좀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와요, 지금. 근데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뭐 조정 받고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 있죠. 최근에 좀 힘든 모습을 보이는 게 뭐 원익 IPS나, 특히 원익 IPS는 특히 친삼성적인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더 좀 힘들어요. 원익 IPS 좀 많이 빠졌죠. 제가 원익 IPS, 네, LG 플러스도 오늘 많이 빠졌는데, 얘 내일 지수 반등 나오면 14,000원 회복할 거예요.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LG 플러스는 솔직히 뭐 걱정 별로 안 해요. 천천히 가면 되니까. 자, 제우스가 사실은 저번에 때 방송했던 것 같은데, 올라올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현금 확보를 하시면은 이렇게 떨어져도 그래도 차익 실현하는 게 있으니까, 혹시나 여기서 사셔서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좀 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배우시면 좋겠고, 반도체 쪽이 안 좋으면서 삼성전자도 안 좋지만 얘네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워닝 IPS. 근데 여기 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4만 원, 글쎄요, 4만 원까지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추세상 보면 4만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네요. 네. 4만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뭐 저가 매수 기회를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길게 보셔야 돼요. 워닝 IPS는 삼성하고 호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올 하반기에는 조금 주춤하다가 삼성전자요. 삼성이 아니라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주춤하다가 내년에 이제 1분기부터도 그렇고 좀 좋게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M&A나 투자권이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업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업종 자체에 대해서 투심이 좀 부정적인 요소가 그 시각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긴 호흡으로 보시면 돼요. 워닝 IPS 좀 많이 힘드시긴 할 텐데 저는 이제 내려오면은 또 다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으로 갖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때 차익을 많이 좀 챙겼거든요. 챙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분할 매수할 생각이고 제우스, 네. 제우스도 사실은 여기서 이제 올라갔을 때 좀 차익 실현이 됐어야 되는 종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워닝 IPS랑 반도체 쪽이 조금 안 좋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2분기 실적도 조금 전년 동기 대비 조금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제우스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금 투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 영업 활동을 잘 못한다기보다는 미래 투자 때문에 그 비용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영업 구조가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좀 있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얘도 이제 삼성전자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소부장인 국산화에서도 앞장섰던 데기 때문에 결국은 뭐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도 그렇고 다 힘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대형 종목들이 조금씩 기운을 차릴 때 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뭐 시원하게 쫙 빠졌는데 빠질 만큼 빠져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이제는 뭐 내려가는 것보다 이제 올라갈 길만 남은 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걱정하실 수 있는데 모양새도 보면요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가기보다는 조금씩은 이제는 반등 시도가 나오는 걸로 갔어요. 완전히 하방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선을 찍고 이제 반등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시간은 좀 걸려도 이제 반등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전에도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길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지금 메모리 쪽 때문에 자꾸 그러는데 솔직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가격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좀 의도적으로 좀 공격적인 레포트를 많이 냈는데 그거 나오고 나면요 또 조금 지나면은 또 재밌는 게 외국 애들은 막 그 공격적으로 이상한 레포트 내놓고 좀 지나면은 또 막 사요. 네, 사면서 또 오르거든요. 하이닉스 뭐 메모리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종목이고 제가 전에도 계속 그러니까 몇 번 설명드렸는데 크게 하락한 깊게 이렇게 하락한 종목에서는 5일선이 중요하거든요. 5일선만 올라타는 모습 계속 나오면요 반등해요. 일단 11만원 목표로 이제 반등할 거고 거기서 이제 차근히 성공해서 가느냐 네,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뭐 종목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올 때 나왔던 거래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출렁출렁 거리는데 5일선이면 올라타면 10만 5천 원에서 좀 매물 하나 소화하고 그러면서 차근차근히 11만 원 이런 여기에서 반등을 하고 얘가 좀 내려올 텐데 거기서 또 한번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옆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많이 그릴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제가 잠깐만요. 댓글 남기신 것들 좀 보고 있는데 포스코, 뭐 모비스, 하이닉스, LG전자 뭐 아까 네 말씀드린 것 같고 금호 석화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이 요즘 좀 안 좋아요. 특히 석유화학 쪽이 물론 이제 블루수소나 그린수소보다는 거의 블루수소인데 그런 쪽도 하고 뭐 다방면으로 지금 변화를 주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게 시간이 걸리고 투자 대비 그 환수죠. ROI도 좀 기간이 좀 필요한 것도 있고 그 전까지는 탄소 배출 기업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렇게 중동의 이슈가 생기거나 이럴 때는 조금 석유화학 종목들 좀 영향을 받아요. 네. 중동 쪽 문제가 생기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석유화학 종목들은 당분간은 조금 약세를 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여기 뭐 가스 쪽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네 당장 뭐 이렇게 올라가긴 쉽진 않은데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미 손절 타이밍 놓치셨으면 얘는 좀 기다림을 좀 갖고 가시면 되고, 시그널 자체는 이제 과매도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아직까지는 얘가 이제 하락세를 멈춘 건 아니에요. 멈춘 건 아닌데, 한, 뭐, 17만 8천 원, 17만 한 9천 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조금 이제, 음, 저항선 이제 조금, 지지선이죠. 지지선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석유학 쪽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글로벌 정세랑 유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돼요. 석유학 쪽은 조금, 네.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이렇게 좀 비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이미 다 뭐, 예를 들어, 이 자리에 있는데 힘들어 하신다 그러면은 비관하셔야죠.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미 이 정도 많이, 낙폭이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뭐, 네. 그냥 뭐, 초월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네, 힘드시겠지만, 인내심이 좀 필요한 그 자리고요. 자동차 쪽은 내년을 바라보셔야 돼요. 현대차도 그렇고. 좀 많이 빠졌는데, 현대 기아차 내년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 자동차나 현대모비스도 좀 물어보셨는데, 모비스,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 이런 쪽 다. 지금 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비슷한 형태로 빠졌죠. 이쪽은 일단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얘네들을 왜 투자하셨는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지금 최근에는 얘네들 모멘텀 자체가 기존의 사업 영역보다는 전기차거든요. 네. 오히려 자동차 갖고 그 현재 그런 차 갖고 또 주목을 받는 거는 뭐 SUV나 이런 거 관련해서 좀 기아 쪽이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도 인기가 있고 하니까 괜찮은 거고 현대는 지금 뭐 수소 전기차나 네 또는 이제 뭐 전기차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반도체 수급에 대해서도 계속 봐야 되고 차량용 반도체. 자 그리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전에 전기차도 그렇고 네, EGMP 있죠. 이런 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좀 지금 이게 얘는 롱다리라 조금 많이 좀 빠지긴 했는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얘는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3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얘네라고 봐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모멘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자동차 업종도 그렇고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좀 과하게 떨어진 상태라고 보여지고 네. 힘드시겠지만 얘도 좀 참고 가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또 시간은 오래 걸려요. 얘는 현대차나 이 현대모비스는 제가 볼 때는 모멘텀 자체가 이제 전기차나 그런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길게 봐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보시는 계좌에 넣으시는 게 아니라 잘 안 보시는 계좌, 장기 그 뭐라 그러죠? 투자 계좌에 넣어 놓으시고 그냥 묵혀놓는 종목이지 중단기로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지배구조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애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가격 보시지 말고 여윳돈 생기면 하나씩 모은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로 써주신 종목들은 담 하나씩 본 것 같은데요. 네 빠진 게 있나요? 포스코가 있네요. 네. 포스코는 좀 낙폭이 좀 나왔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대형주라 좀 영향을 받는 것도 좀 있는 거고 포스코 최근에 이제 포스코 쪽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얘들이 전반적 조정을 받는데 순환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장 자체가 빠지면서 대형주다 보니까 같이 또 대표 대형주 중에 하나다 보니까 좀 빠진 모습을 좀 보였는데 포스코는 뭐 얘는 지금 뭐라 그럴까요? 리노베이션 한다 그럴까요? 지금 변신을 하는 중이에요. 과거에 이런 제철 이런 쪽에서 이제 미래 산업 쪽, 전기차 쪽 관련된 것도 그렇고 친환경 쪽으로 많이 변신하려고 그러고 있고 뭐 2차 전지 관련된 쪽, 네, 그런 쪽도 그렇고 또 오늘 뭐 2차 전지 종목도 타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성장형 가치주, 길게 보셔요. 성장 가치주지 중단기 기술주로 보시기에 덩치가 너무 커요.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호칭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본명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네. 이 멍묵님, 네, 멍묵님 써놓으신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큰 고민을, 당장 급하게 주식을 그러니까 매도하셔갖고 현금을 만드셔서 쓰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시면은, 종목들 자체가 장기로 볼 때 다 괜찮은 종목들이고, 결국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좀 인고의 시간은 필요한데, 그런 종목들이고, 뭐 현대차, 모비스, 포스코 이런 거 되게 오래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LG전자는 이제 내년 초쯤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쪽은 사실은 조금 글로벌 정세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좀 석유화학 종목들은 최근에는 되게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거의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까 이제 정재훈님 제우스 관련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데, 제우스도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조금 어려운 모습 보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좀 탄력을 받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네. 주식이라는 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보신 분들이 내공도 쌓이고 점점 더 편안하게 주식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또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좀 더 많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현금 확보를 왜 하셔야 되는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현금 비중 있으신 분들은 지금 되게 좋으실 거예요. 아, 이거 저가 매수네, 싸네. 네.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분들은 지금은 이제 더 좀 힘드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비교가 되지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경험하시다 보면 나중엔, 어, 뭐죠? 그 습관적으로 계속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고, 그런 현금들이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 이런 거를 좀 겪어보셔야, 내가 어느 부분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어느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종목을 어떤 거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게 또 연습이 되실 겁니다. 이럴 때 사실은요, 그 소위 얘기하는, 저는 그런 단어는 싫어하지만 진짜 개잡주 이런 거 잡고 계시면요, 그때 골로 가요. 네.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뭐 문의하신 종목들 보면은 그런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막 작전주, 잡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서 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것 같아요. 만약 그 종목 중에 이상한 섞여 있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매도하세요.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다만 이제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건데, 그냥 여유를 갖고 좀, 여유가 이제 마음은 심란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네.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길게, 너무 길게 말씀드렸네요. 40분이 넘어갔는데, 몇 시죠? 네. 저도 오늘 일하고 늦게 끝나서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 하게 돼서 또 이렇게 됐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수익률이나, 그, 손실 금액이나 수익 금액 이걸 보시지 말고 큰 그림을 보시는 장세가 되시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제 현금 관리하는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이 가장 좋은 우량주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조정 장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네. 내일 정도 이제 외인들 매도를 좀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이죠.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장도 좀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고, 차라리 빠르게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저점 작업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맥락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기운 내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심란해서 못 주무신 분들 계시진 않겠죠? 네, 잠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항상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미션 임파서블로 본 종목들은요, 뭐 오래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채널 자체가, 네, 이렇게 눌려 있는 참 인고의 시간 필요한 종목들 갖고선 참 잘 버티면서 또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종목들, 그리고 또 힘들어 하시는 종목 있으면은 그거 한번 또 우리 희망으로 돌리면서 한번 같이 쭉 가보시죠. 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운 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